왜 우리는 감정에 이렇게 휘둘릴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자식에게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를 들은 뒤로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던 날, 아무것도 아닌 일인 줄 알면서도 자꾸만 그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고 내가 왜 이러지 싶으면서도 멈춰지지 않는 그 감정들. 화내지 말아야지 했는데 화가 나버리고,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어느새 가슴이 조여오고, 슬프지 않으려 했는데 눈물이 먼저 나오는 우리는 평생 감정을 다스리려 합니다. 참아야 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마음을 비워야 한다. 그런데도 감정은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스피노자는 350년 전에 이미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놀랍도록 지금 우리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정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서가 아니라 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던 순간. 화를 참아야 할지 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꾹 눌러야 할지, 말해야 할지, 그냥 넘겨야 할지 몰라 혼자 전전긍긍했던 그 순간들. 우리는 감정에 대해 너무 오래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민폐라고 배웠고, 어른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부에서는 스피노자의 감정 이론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동안 감정에 휘둘렸던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처음으로 감정으로부터 진짜 자유로워지는 길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1장. 스피노자는 감정을 어떻게 보았나? 나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정은 이성을 방해하는 것, 감정에 흔들리는 것은 약한 것. 어른이 되면 감정을 잘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화가 나도 참고, 서러워도 꾹 누르고, 두렵고 불안해도 괜찮다고 말해왔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조차 잘 모르게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감정 그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스피노자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니다. 감정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스피노자에게 감정은 억눌러야 할 적이 아닙니다. 감정은 우리 몸과 마음이 세상과 만나는 방식입니다. 기쁨, 슬픔, 두려움, 분노, 사랑. 이 모든 감정들은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감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먼저 이해하라고. 이해해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감정의 힘과 성장에 대해 무지한 자는 감정의 노예가 된다. 이 한 문장이 스피노자 감정론의 출발점입니다. 잠깐 이 말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감정의 노예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리시나요? 노예라는 말이 강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감정에 끌려다녔는지 생각해보면 그 말이 그리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하루가 망가지고, 뉴스 한 줄에 온종일 불안하고, 옛날 일이 떠올라 지금 이 순간이 가려지는 것들. 스피노자는 그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합니다. 이해하면 달라진다고. 그 이해가 우리를 조금씩 자유롭게 한다고. 2장. 수동 정서와 능동 정서. 끌려가는 감정과 이끌어가는 감정. 스피노자는 감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수동 정서, 다른 하나는 능동 정서.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수동 정서란 외부의 무언가가 나를 건드렸을 때
저절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을 때, 치밀어 오르는 분노, 갑작스러운 소식에 덮쳐오는 두려움, 비교당했을 때 스멀스멀 올라오는 질투,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당하는 감정, 그것이 수동 정서입니다. 이 감정 속에서 우리는 무력합니다. 감정이 나를 이끌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갑니다. 화가 나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두려워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질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밀어내게 됩니다. 반대로 능동정서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내 안에서 내가 이해하고 선택한 감정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때 생기는 고요한 기쁨, 나 자신의 본성을 알고 그것을 따를 때 느끼는 충만함,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되었을 때 오는 따뜻한 사랑. 이 감정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내가 감정을 이끌고 감정이 나를 살찌웁니다.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자유로운 삶이란 수동 정서에서 능동 정서로 나아가는 여정이다.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하고 선택하고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스피노자가 말하는 감정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능동 정서는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능동 정서 속에도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정들이 외부에 의해 강제된 것이 아니라 내 이해와 선택에서 나온 것입니다. 꽃이 시들었을 때 느끼는 슬픔, 그 슬픔이 내가 그 꽃을 아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느끼는 슬픔은 수동 정서가 아니라 능동 정서입니다. 그 슬픔은 나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려줍니다. 3장 우리 삶 속의 수동 정서 알아차리는 것이 첫걸음. 이제 조금 더 우리 이야기로 들어와 볼게요. 50대, 60대를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수동 정서를 겪어왔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올라오는 서운함, 남편이 내 말을 흘려들을 때 느끼는 허탈함, 또래 친구의 자랑을 들으며 나도 모르게 생기는 씁쓸한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밀려오는 두려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자체. 이 모든 감정들 다 수동 정서입니다. 외부 세계가 나를 건드리고 나는 그 감정의 파도 위에서 허우적대는 것. 그런데 스피노자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감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도 미숙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과 연결되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는 채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아차리는 순간 그 감정은 당신을 지배하는 힘의 절반을 잃는다. 이것이 스피노자 감정론의 핵심입니다. 알아차림,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화가 났을 때 나는 지금 화가 났다고 알아차리는 것. 두려울 때 나는 지금 두렵다고 알아차리는 것. 서운할 때 나는 지금 서운하다고 알아차리는 것. 이 단순한 알아차림이 놀랍게도 감정의 힘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감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게 되니까요. 물에 빠진 사람과 물을 바라보는 사람의 차이, 그 차이가 바로 수동 정서와 능동 정서의 시작점입니다. 사실 이것은 동양의 지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 명상에서 말하는 관찰자 시각, 스피노자는 서양 철학의 언어로 같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지혜로운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바라봄은 특별한 수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혼자 조용히 앉아서 오늘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지 하고 천천히 떠올려 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알아차림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사장 이해가 자유다. 스피노자의 가장 위대한 통찰. 이제 스피노자 감정론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자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한 부처님 같은 경지 감정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 하지만 스피노자는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하는 것이 곧 자유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왜 생겨났는지 이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내 자식이 명절에 전화 한 통 없을 때 서운하고 화가 납니다. 그냥 그 화를 억누르면 몸이 아프고 마음이 다칩니다. 그 화를 폭발시키면 관계가 상합니다. 그런데 잠깐 그 감정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내가 왜 이렇게 서운한가? 나는 자식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었나? 내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을 따라가다 보면 화의 뿌리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기대했고,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했고, 실망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것. 그 이해의 순간, 화는 여전히 있지만 화가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화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 나는 자식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러니 이 서운함도 사랑에서 온 것이구나. 스피노자는 이것을 능동적 이해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더 이상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을 데리고 걸어갑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오래 다니던 모임에서 내 의견이 무시당했을 때의 그 분함. 그냥 삭히면 다음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몸이 긴장합니다. 그냥 폭발하면 관계가 어색해지고 내가 후회합니다. 그런데 그 분함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나는 왜 이렇게 분한가? 내가 그 자리에서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나는 존중받고 싶었구나. 내 말이 가치 있다고 느끼고 싶었구나. 이 이해의 순간, 분함은 조금 다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사실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싶다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해가 생기면 다음에 할 수 있는 선택도 달라집니다. 화를 폭발시키는 것도 그냥 사귀는 것도 아닌 차분하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능동 정서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힘은 감정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며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 능동적 이해가 쌓일수록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질이 달라집니다. 두려움보다 기쁨이 많아지고, 분노보다 이해가 많아지고, 질투보다 연민이 많아집니다. 그것이 스피노자가 말하는 감정의 자유입니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 5장 스피노자가 우리에게 건네는 세 번째 위로. 오늘 3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세대에게 특히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는 자라면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거나 약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울면 못났다 소리 들었고, 화내면 감정 조절 못한다는 말 들었고, 두려움을 드러내면 겁쟁이 소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잘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괜찮아요가 입에 익었고, 별거 아니에요가 자동으로 나왔고, 나는 괜찮으니까 당신 걱정해가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숨겨온 감정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몸 어딘가에, 마음 어딘가에 쌓여 있습니다. 이유 없이 피곤한 날들로, 갑자기 눈물이 나는 순간들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함으로.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이제 당신이 느끼는 것을 느껴도 된다고. 서운하면 서운한 것이고, 무서우면 무서운 것이고, 슬프면 슬픈 것입니다. 그 감정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 주세요. 감정은 억누를수록 커집니다. 하지만 바라봐 줄수록 부드러워집니다. 이해받을수록 조용해집니다. 당신이 평생 버텨온 그 감정들에게
이제 조금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세요. 거기 있었구나, 고생했구나. 이제 알겠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자식에게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가 울면 왜 우는지 살펴봤고, 아이가 무서워하면 뭐가 무서운지 물어봤고, 아이가 화내면 무엇 때문인지 들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울 때 나 스스로에게 왜 우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나요? 내가 무서울 때 나 자신에게 뭐가 무서운지 살펴본 적이 있었나요?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주라고, 자신의 감정에도 그 따뜻한 눈길을 돌려주라고. 그것이 자기 사랑의 시작이고 자유의 시작이라고. 그것이 스피노자가 오늘 우리에게 건네는 세 번째 위로입니다. 감정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감정은 당신이 살아온 증거이고 당신이 사랑해온 흔적이며 당신이 이 세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50년, 60년의 삶 속에서 쌓인 그 감정들은 당신이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 감정들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짜로 살아온 증거입니다. 그 감정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비로소 당신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50이 넘고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이 말의 무게가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며 달리느라 감정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고, 중년에는 가족을 챙기느라 내 감정은 뒷전이었고,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는데 정작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함 자체가 이미 중요한 감정입니다. 그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이제 자신을 돌아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스피노자는 늦은 시작이란 없다고 했습니다. 이해는 언제든 시작할 수 있고 자유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기쁨인지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그리움인지 이름을 붙이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오늘 3부에서는 스피노자의 감정 이론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니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라는 것. 수동 정서에서 능동 정서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감정의 자유를 향한 여정이라는 것. 다음 4부에서는 스피노자 철학에서 가장 따뜻한 개념을 만납니다. 바로 코나투스입니다. 코나투스란 라틴어로 힘쓰다, 노력하다는 뜻인데 스피노자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확장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힘이 바로 생명이고 욕망이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인지 4부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살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우주의 의지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딱 하나만 해보세요. 조용한 시간에 잠깐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내가 느꼈던 감정 중 가장 강했던 것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에게 이름을 붙여주세요. 너는 서운함이구나. 너는 두려움이구나. 너는 그리움이구나.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거기 있구나라고 알아봐 주는 것. 그 순간 스피노자가 말한 능동 정서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당신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철학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따뜻한 응원입니다. 다음 주의 4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